네, 시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으로 나라가 그냥 부동산 재앙입니다. 코로나는 백신이라도 있는데 이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국민들 시름이 크고요. 특히 그 중심에 서울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그 대장동 개발하실 때 민간 합동 방식으로 함으로 인하여 수익률이 전부 다 민간으로 갈 것을 공익 환수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울시를 들여다봤더니 서울시는 대부분 SH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민간 사업은 지금 환지 방식으로 헌인마을 하나만 있더라고요. 왜 대장동과 같이 민간 합동으로 추진하지 않으시는지, 일단 서울시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관 합동으로 한 그 대장동 사례를 들여다보면 골치 아픈 일은,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위험이 있는 일은 공공이 해결을 해주고 돈 버는 부분부터 민간이 참여를 하기 시작한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관 협치 내지는 합동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 대장동이나 성남시의 백현동 사례와 같은 형식의 민과 관의 순차적인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냐하면 처음에 공공의 영역이 개입했던 때에 토지를 수용을 했거든요. 수용을 하기 위해서 공공이 개입하도록 해놓고 돈이 벌리는,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때부터는 네, 민간이 알겠습니다. 관여한다. 이거는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성남의 뜰이라는 SPC를 설립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식의 50% 플러스 한 주를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영상으로 한 주를 가졌다는 것은 경영권을 다 가진 거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이 대장동 전체에 대한 개발 사업을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 위주로, 공익적 위주로 갈 거라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공공의 지분이 절반 이상 보유할 경우 공공 택지 개발 시 발동되는 토지 강제 수용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정비업계다 물어보니까 토지 취득 기간이 보통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대장동에 한해서는 1년 3개월 만에 토지 취득이 완료됐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싸게 가져온 거죠. 그래서 땅 장사만으로 지금 화천대유랑 특정 민간 사업들이 4,040억이라는 막대한 배당금을 지금 받았습니다. 예. 또한 이렇게 되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죠? 그거는 또 분양가 상한제는 또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다른 데에서 4년, 5년 걸리는 토지 수용이 1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도 검찰에서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50% 플러스 한 주가 그렇게 세팅이 돼가지고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해가 가면서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악용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악용했다는 그 평가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개발 사업할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뭡니까? 토지 수용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면 금융 비용이 많이 들고요. 네. 또 인허가 절차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제일 큰 리스크인데, 그 부분을 공공이 개입하면서 다 해결해 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상상 이상의 초과 수익을 얻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4, 5년 걸리는 걸 어떻게 1년 3개월에 맞췄느냐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성남의 뜰이나 화천대유와 같은 이름이 오르내리는 여러 수익 주체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관여했는지도 아마 밝혀낼 수 있을 걸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 플러스 한 주가 세팅됐을 때부터 조금 긍정적이지 않는 방향의 기획 의도가 있다라고 지금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50
10% 더하기 한 주를 하게 되면 수용권이 생기는데 그렇죠. 토지를 수용하고 용도지역 상향 제한을 하고 또 독점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비로소 그 50% 플러스 1주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전 세계 유례 없는 엄청난 힘을 권한을 SH나 LH나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이유는 그렇게 싼 가격으로 매수를 해서 수용을 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더라도 그 수익을 전부 공공으로 회수하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임대 사업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대장동 사업을 봐도 그렇고 백현동 사업을 봐도 그렇고 임대 사업은 또 최소한으로 줄여놓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는 걸로 네.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한 거로도 결과적으로 땅은 반값에 싸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피해가 가지고 비싸게 주택은 팔고 그래서 이중 구조로 지금 수익을 남겨서 사실 이런 지분 구조 자체의 의도가 지금 순수하지 않다라고 많이들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대부분 민간 개발이 아닌 공영 개발로 추진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인가요? 절대로 민간이 수익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지금 공영 개발로 추진하시는데 이유가 그러면 뭔가요? 당연하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SH공사에 그런 막강한 권한을 준 이유는 그곳에서 최대한 이익을 남기더라도 그 이익을 다시 임대주택 사업이나 공익을 위해서 쓰라는 취지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이번 대장동 사태 같은 지자체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재명 지사께서 공개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우리 개발 사업 사례를 배워가라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길래 배울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취지에서 들여다보게 됐고요. 그 들여다본 결과 다른 지자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각 지자체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계속한다면 아마 도시개발 사업은 전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예, 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